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사면이 초가다. 그래 마음껏 덤벼라. 3월 11일 밤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날 낮에 권영진 시장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다가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브리핑을 이제 더 이상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기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다음날 브리핑에서 그날 밤에 썼던 페이스북의 글을 읽어 내려갑니다. 어제 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제가 앞으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응대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자면서 싸운 지 22일째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버거운데 교묘하게 방역을 방해하는 신천지, 저급한 언론들의 대구 흠집 내기, 진영 논리에 익숙한 나쁜 정치와도 싸워야 한다. 사면이 초가다. 코로나19 책임 이꼴 신천지 이꼴 대구 이꼴 권영진 대구시장이라는 프레임을 짜기 위한 사악한 음모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도 마음껏 덤벼라. 당당하게 맞서줄게. 나는 이미 죽기를 각오한 몸이다. 누굴 보고 덤비라고 하는 걸까요? 시민들 보고? 기자들 보고? 혹은 시민들이 궁금한 내용을 대구시를 책임지는 지자체장에게 묻는 게 문제라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은 정말 바쁜데 언론이 발목 잡는다 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열흘이 지납니다. 그 사이 상황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연구하고 배우려고 한다는 뉴스가 넘쳐납니다. 3월 21일 권영진 시장은 다시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대구가 채택한 새로운 방식의 방역 체계를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방역 수단으로 강제적인 봉쇄를 선택했다면 우리 대구는 민과 관이 하나 되어 강력한 방역 대응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19의 기세를 꺾고 이제는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계인들이 주목한다는 코로나19 대응이 과연 대구시가 채택한 방역체계였을까요? 이 발언이 나오고 난 뒤 권영진 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동안 고생하고 있는 대구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구 안과 밖에서 비판의 말을 줄여왔던 사람들이 곳곳에서 권영진 시장을 성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동안의 행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구시장은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곰곰이의 쟁점 해설 이번 편은 코로나19 사태 대구시장은 무슨 잘못을 했나 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콘텐츠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코로나19에 한마음으로 맞서고 있는 대구 시민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와 응원을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2020년 2월 19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전날이죠. 2월 18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섭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 중앙대책본부와 중앙정부에 호소합니다. 대구시 사례에서 보듯이 코로나19가 이미 지역사회에 깊숙이 퍼져 있습니다. 대구시와 지자체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이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대책단 파견, 필요한 역폭조사 및 의료 관련 인력 지원, 음압병실 확보,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그리고 현 상황에 맞는 대책의 전환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 시점 이후 코로나19 사태는 신천지 사태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탄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수백 수천 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상황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당연히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개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난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눈 감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제대로 짚어야 문제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월 19일 대구시장의 중앙정부를 향한 지원 요청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차적인 문제는 2월 19일까지 대구시 차원의 감염증 대비 상황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월 20일 한국에 처음 확진자가 나옵니다. 이미 중국의 상황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대비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도 그랬겠죠. 1월 24일 두 번째 확진자가 나옵니다. 대구시는 시장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24시간 비상대응 체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2월 3일에 대구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경계지만 사실상 심각 단계에 준해 방역과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 날인 2월 4일에는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대구시는 메르스 사태를 겪었고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응이 가장 모범적이었다. 다른 시도의 방역대책본부에서도 그때 우리가 만든 메르스 백서를 기본으로 삼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사이 코로나19 사태는 전국을 긴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2월 7일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의 병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의료기관 신청을 공고합니다. 6시간 내에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대구시의 병원 그 어느 곳에서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의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조차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보름 전부터 권영진 시장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발표했었는데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을까요? 검사기관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당시에 서울 18곳, 경기도 8곳,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충북, 전북, 경남이 각각 한 곳씩이었습니다. 광역 단위로 신청하지 않은 곳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전라남도였는데요. 전라남도는 광주시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전남권을 책임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구와 경북, 그러니까 경상북도권에는 검사기관을 신청한 병원이 없었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의료원을 방문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가상으로 환자가 돼서 진료 절차를 체험하고 대응 체계를 세심하게 살펴봤다고 합니다. 당연히 잘 찍힌 사진이 담긴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대구의료원은 음압시설이 설치된 선별진료소와 10개의 음압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환자 진료, 진료 지원, 행정 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2월 12일 질병관리본부는 검사 의료기관 2차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신청에서 대구 경북권 병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에 언론들이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당연히 2차 신청은 있었겠죠. 2차 신청에는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 의료원, 칠곡 경북대병원 4곳이 신청합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죠. 대구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권영진 시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그리고 며칠 전에 대응체계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기도 했던 대구의료원이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대구의료원이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남일보 보도에는 대구의료원 관계자의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의료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대구시에 문의해달라. 그리고 약 일주일 후인 2월 18일 대구에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한국의 31번 확진자였습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2월 19일 대구 지역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섭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브리핑을 합니다.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참석자 1천여 명을 전수조사하겠다. 1천여 명 전수조사. 그런데요, 대구시 차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 역학조사관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지금 가장 필요하신 게 전문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어제 행정부 시장 오후 브리핑에서는 역학조사관이 3명이라고 말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정 역학조사관을 못 갖춘 데가 인천하고 대구 등 3군데라고 알고 있고 1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는 또 2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법정 역학조사관.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그 공중보건이 자격이 되는 분 한 분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중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법적으로 갖춰야 될 역학조사관의 수는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은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 명은 아니고 법정 역학조사관은 지금 한 명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기능 대신하려고 네.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역학조사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법적으로 광역단체별로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적 의미의 전문 역학조사관은 1명밖에 없었던 겁니다. 역학조사관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확진자는 이미 10명을 넘어섰는데 그 시점에 대구시가 확보한 음압병상은 10개였습니다. 원래 대구 지역 전체의 음압병상은 48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퍼져나가는 상황임에도 코로나19 환자를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권영진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중환자나 다른 호흡기 질환 환자가 음압병동을 쓰는 사례도 있다. 활용 가능한 음압병실수를 파악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음압병상이 있긴 한데 다른 환자들이 쓰고 있는 병상들이 있어서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분리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세상에나. 브리핑을 할 때마다 만반의 태세를 강조했었는데요. 뭘 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권영진 시장은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설령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당시 대구의 상황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권영진 시장이 말하는 지자체 자체 역량이라는 것이 과연 있긴 했던 걸까요? 신천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만 말하면 되는 걸까요? 직접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각 시점별로 경기도가 어떻게 준비했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오고 전국의 방역체계가 점검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광역단체별로 역학조사관을 2명씩 두게 돼 있는데 경기도는 이미 6명의 역학조사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1월 27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됩니다. 경기도는 이때 병상을 확인합니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명지병원, 국군수도병원, 분당서울대병원 26실에 28병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경기도 의료원 6곳을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병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격리시설을 따로 준비합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수덕관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거죠. 이틀 뒤인 1월 29일 경기도는 전문가 6명을 민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합니다. 원래 있었던 경기도 자체적으로 두고 있었던 6명에 더해 역학조사관을 12명 두게 된 겁니다. 열흘 뒤인 2월 7일 경기도는 최대 88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민간 역학조사관 4명을 추가로 임명합니다. 다시 12일 후인 2월 19일 그러니까 대구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이죠. 격리시설 확보를 준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격리시설 한 곳에 더해서 40명 수용이 가능한 격리시설을 더 확보하기로 합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언급합니다. 다른 지자체가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합니다. 그렇게 병상과 역학조사관을 늘린 경기도는 3월 4일 기준으로 경기도 자체 인력 총 87명의 역학조사관을 보유하게 됩니다. 비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구시의 중앙정부에 대한 요청 이후에 대구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합니다. 총리가 상주하고 중앙정부가 총력을 다해 대구에서 코로나19 방역을 끌고 나갑니다. 물론 대구시의 공무원들과 권영진 대구시장의 노력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약 한 달간의 시간 동안 허술한 대비 그리고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우왕좌왕했던 무능력한 행정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대구시의 허술한 공공의료 시스템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실 지자체 차원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대구가 아니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진주의료원처럼 문을 닫은 공공의료원들이 있고 남아있는 공공의료원들도 광역 차원의 감염병을 감당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구가 주목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구시가 내세우는 정책입니다. 대구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의료특별시 메디시티 대구입니다. 메디시티. 대구시는 10년 동안 의료를 시의
슬로건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의료를 시민,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왔던 겁니다. 지금의 처참한 상황은 의료를 영리수단으로 만들어 온 결과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의료를 통해 돈을 번 것 자체가 아주 나쁘다. 그것이 죽어도 못할 일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거라면 적어도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최소한이라도 갖춰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적어도 의료특별시라는 슬로건을 쓰려면 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메디시티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메디시티 대구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의 질 및 서비스를 갖춘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이 연대하여 하나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와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의료도시로 자리매김한다. 메디시티는 의료 관련 인프라를 포함하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관광 산업을 성장 동력화하고 첨단 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추진으로 대구의 다음 세대 먹거리 장만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대구를 최고의 의료질과 서비스를 갖춘 도시로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성과는 있었을까요? 작년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구에서는 점프 인투 대구 메디투어 2020 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외 의료관광 홍보센터 관계자들과 해외 에이전시 대표, 바이어들을 초청한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의 목표가 나옵니다. 메디시티 대구의 새로운 10년 대도약의 발편을 마련한다. 그리고 2020년 의료관광객 3만 명을 유치하겠다. 이게 메디시티 대구 10년의 성과입니다. 2020년 의료관광객 3만 명. 그런데요, 그에 앞서 과연 대구 시민들은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 진짜 문제인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바로 그 문제를 확연하게 드러내줬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공공의료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018년 대구 달서구에 보건소가 신축됩니다. 달서구는 대구에서도 잘 사는 동네로 꼽힙니다. 네, 보건소는 구청이 추진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지자체가 보건소를 새로 더 짓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지만 광역시 차원으로 본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대적으로 병원이 적고 병원 접근성이 낮은 다른 구청들은 자체적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이것을 그냥 두고 봐야 할까요? 대구 지역의 의료인들은 보건소가 확충되어야 하는 지역으로 동구나 서구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적으니까요. 이 지역의 보건소들은 2007년, 2008년에 지었습니다. 10년이 넘어갔죠.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 보건소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공공의료의 보루, 대구의료원의 현실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입니다. 감염증 검사기관으로 신청조차 못하는 현실입니다. 원인은 대구시의 보건복지 예산이 턱없이 낮은 데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권영진 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됐을 때도 지적됐습니다. 시민사회가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대구시 예산을 분석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토목 등의 개발 예산이 60%를 넘었고 사회복지 예산은 중복된 예산들을 제하고 나면 13%대에 그치고 있었던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니 공공의료가 약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의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0억 원대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증 같은 재난 상황에서 빛을 발하죠. 사실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진 것은 권영진 시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동안 대구시를 책임져온 시장들의 공통된 문제였습니다. 메디시티가 그 상징이죠. 메디시티 대구가 추진된 10년 전 대구에는 공공의료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 적십자병원이 문을 닫은 겁니다. 그나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 적자에 허덕이다 문을 닫은 것이죠. 문제는 그 후로 10년 동안 공공의료를 위한 다른 병원이 건립되기는커녕 그 부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적십자사는 수익성 오피스텔 빌딩을 이곳에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부지 변경을 해야 합니다. 종합의료시설 지정을 폐지해야 하는 거죠. 네, 지자체가 이걸 해주겠다는 뉘앙스입니다. 메디시티 대구가 추진되면서 대구에는 메디컬 빌딩이라는 이상한 개념의 건물들이 올라갑니다. 쇼핑몰과 병원을 혼합하고 호텔과 병원을 혼합한 건물입니다. 신박한가요? 사실 메디시티라는 건 의료를 접목한 토목사업, 의료를 접목한 부동산 사업, 의료를 접목한 호텔 사업이었던 겁니다. 이런 휘황찬란한 사업 뒤에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감염병이 퍼지고 있어도 대비책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한 도시가 의료특별시 메디시티의 진짜 모습이었던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하루 만에 중앙정부에 손을 들었습니다. 중앙정부에 손을 든다고 해도 대구의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차근차근 세워왔던 중앙정부와 몇 개 지자체들과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정책은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의료는 건강을 위한 것인가? 의료는 영리를 위한 것인가? 둘로 딱 나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이 무엇인지, 1순위가 무엇인지 누구라도 압니다. 의료특별시 메디시티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대구는 의료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래놓고 대구가 세계의 모범으로 여겨지고 있다니요. 자랑할 때도 아니고 자랑할 자격도 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중앙정부와 힘을 모아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차근차근 처음부터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책의 근본이 무엇인지. 시간이 지나 의료관광으로 돈을 벌자라고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도 대구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구시장을 용서할까요? 오늘 쟁점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특히 이번 컨텐츠에는 대구 시민, 경북 주민들에게 대구 경북 힘내라 라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정말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